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의 2021년 2분기 실적, 과연 이제 위기는 끝났는지 어떤 실적을 보여줬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 지분 1위는 알리바바입니다. 그동안 5개 영상을 만들었었고 오늘 영상까지 하면 벌써 6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으로 당분간은 알리바바 영상을 좀 그만 올리고자 합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호불호가 워낙 강하고 그동안 제가 올렸던 영상들 추이를 보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으로 당분간은 그만 올릴 거고 지겹더라도 마지막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알리바바에 대한 저의 의견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충분히 제가 공유를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뭐 엄청나게 큰 일이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저의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제가 그동안 공유드렸던 그런 내용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의 2021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일단 알리바바 생태계 활성 사용자, 이 액티브 컨슈머라고 하는데 11.8억 명을 달성했습니다. 2021년 1분기 대비 4,5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보시면 중국 내 활성 유저는 912밀리언인데요. 전분기 대비 21밀리언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부분에서는 24밀리언이 증가했거든요. 이게 분기 대비 1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이외에 글로벌 부분에서 사용자 증가폭이 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경영진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알리바바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대한 강한 믿음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2028년이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20년 여기 보시면 2020년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는 하락을 보였지만 중국은 오히려 횡보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타격을 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이 속도가 가속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자료는 BBC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CEO의 주장대로 향후 중국은 계속해서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고 그 속에서 알리바바 역시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매출은 YOY 전년 동기 대비 34%가 증가했고요. 이익 잉여금과 잉여 자본으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이 자사주 매입을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증액했는데요. 이 규모는 현재 시총 대비 약 3%의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시총의 3%를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기존에 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6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증액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증액을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알리바바가 이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느꼈고, 보통 기업이 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는 물론 뭐 주주 환원 정책이 있지만 그보다는 이 본인들의 이 주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할 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이 손익계산서를 좀 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은 YOY 34%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YOY 마이너스 8% 감소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YOY 43% 감소했는데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지난번에 이 부과받았던 반독조법 위반에 따른 이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잉여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은 중국 이커머스는 YOY 34% 증가했고요. 특히 여기서 이 기타 슈퍼마켓 등이 포함된 기타 부분이 82% 성장하면서 이 부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는 YOY 54% 증가했고요. 물류 유통 부분은 YOY 5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YOY 4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글로벌 부분과 유통 부분이 특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클라우드 부분이 YOY 29% 증가했고요. 디지털 미디어는 YOY 1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여러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혁신 신성장 부분은 YOY 37% 증가했습니다. 이 혁신 신성장은 혁신적인 소형 기업, 신기술 등에 투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알리바바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커머스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이 조정 EBITDA가 의외값을 보인 반면 2021년에는 같은 분기에는 디지털 미디어 부분은 크게 개선되었고 클라우드 부분은 흑자 전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혁신 신성장 부분이나 기타 부분은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EBITDA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는 클라우드 부분이 점점 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커머스 부분에 대해 점점 덜 의존한다는 것이 보여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알리바바는 이번 분기에 투자에 굉장히 많은 지출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커머스 분야의 성장성이 둔화되었습니다. 투자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이커머스 부분의 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 이커머스 부분의 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게 향후 이커머스 이외에 다른 신성장 부분에 크게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전년 동기 대비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감소를 했고 반면에 단기 투자 자산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동 자산은 다소 증가했고요. 자산 역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부채 같은 경우에는 다소 감소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유동 자산과 총 자산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고 유동 부채는 전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다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알리바바의 현금 보유 규모는 매우 큰 수준이고요. 유동성도 역시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주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전년 동기 대비 30%나 감소했으면 매우 안 좋은 신호이거든요. 근데 이 경영진이 제시한 그 주석을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감소한 이유로는 중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이 반독점법 위반 벌금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벌금은 일회성 성격의 비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향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러길 바라고 있죠. 그리고 또한 글로벌 부분 등 신성장 부분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일회적인 성격이 강한 이 벌금 때문에 현금 흐름이 크게 악화되었고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이 글로벌 부문과 이 신성장 부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이 악화되었다고 경영진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크게 감소한 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앞으로 다음 분기나 그 다음 분기에도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감소했지만 그동안 알리바바의 이 연도별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면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 보통 빠르게 성장하고 주가가 빠르게 오르는 그런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정확하게 딱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알리바바는 굉장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았지만 올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이 달리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레이 달리오가 현 시점 중국 투자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이고요. 이 중국에 투자하시는 모든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 링크는 제가 영상 소개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레이 달리오는 이 중국 정부가 행하는 그런 행위나 규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몇십 년 동안 고유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각각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모든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최근에 중국 정부의 행위들을 잘못 해석하여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뭐 이전에 제 채널의 워렌 버핏 영상에서도 댓글로 워렌 버핏은 뭐 한물 갔다느니 뭐 이제 늙었다느니 뭐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레이 달리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레이 달리오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이 중국 투자에 대한 그의 의견에 크게 동의하는 바여서 제 채널 구독자님들에게도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 외에도 제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 찰리 먼거 그리고 모니시 포브라이 등의 이 가치 투자 분야에서 저명한 분들이죠. 이분들도 최근에 알리바바 비중을 크게 늘렸다는 것도 굉장히 든든한 그런 아군을 함께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확실하고 마음이 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리바바와의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리바바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리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알리바바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너무 매력적이고 뭐 레이달리오나 멍거, 포브라이 등 이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최근에 큰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고, 물론 이분들의 2분기 보유 현황을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는 뭐 줄였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혹시 변화가 있으면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 가장 저평가된 반도체주 넘버 3랑 이 팔란티어의 실적 업데이트, 그리고 현재 가장 매력적인 리츠, 요 세 가지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